다산의 마지막 편지. 챕터 1. 공부에 대하여. 1.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서삼독이라는 한마디는 꼭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서삼독이란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의 문장을 읽으며 책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니 늘 기억하며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는 것이 좋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늘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위대한 사업가들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만일 누군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스운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책을 읽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입에 가시가 돋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을 읽되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입속으로 웅얼거리듯이 조용히 읊조리며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책의 내용이 좀 더 쉽고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아가며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가끔 동화책이나 아동도서를 펼쳐 들어라. 그 속에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가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2. 매일 글을 쓰는 습관. 책을 많이 읽고 나 혼자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와 기업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읽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었으면 혼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써야 한다. 백날 책만 읽는 제나라 환공이 될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깎는 윤편의 슬기로움을 깨닫는 것이 좋다. 깨달은 이후 직접 수레바퀴를 깎아보면 어떨까? 기록하지 않는 삶의 경험은 과거 속으로 매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다.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에게도 역사가 될 것이지만 장차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크나큰 삶의 유산이 될 것이다. 3.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체를 하는 법이다. 4.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중들은 늘 정치인들이 설치해 놓은 몇 가지 큼직한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슈를 덮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 그중 하나가 정치 혐오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진흙탕 싸움이다. 이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 말이다. 깊은 진흙탕에 살짝 빠졌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상책이다. 계속 들어가다가 무릎, 허리, 가슴까지 잠기는 것은 순식간이다. 혹시 지금 내가 정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깊고 넓게 찾아보며 어리석은 정치인들보다 내가 더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5.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내 주위만 보더라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하고 드럼과 기타, 그리고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학창 시절에는 그것을 무료로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한다. 그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세상 누가 뒤늦은 후회를 할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지금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배경 삼아 창업을 한다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많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얻는 것은 드물다. 사회인으로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공부가 되었건 평생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훗날 돌이켜보면 지금 흘린 내 눈물과 땀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산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배움은 같아도 깨달음은 다를 수 있다. 똑같이 새벽 이슬을 먹어도 벌은 꿀을, 뱀은 독을 만든다. 과거 시험의 패단을 알면서도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있는 반면 이인영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깨달음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일한 배움 속에서 보다 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과 같이 평소에 준비된 자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자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평소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선생은 국가를 가리고 종교를 가리고 인종을 가리면 안 된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전쟁터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은 그저 진리를 추구하고 전파할 뿐이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가공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청중의 몫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배우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가르칠 때도 있을 것이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잘 활용하여 새벽 이슬을 통해 꿀을 얻는 벌이 되면 좋겠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고 배운 다음에는 또 가르쳐야 할 것이니 가르침과 배움은 그런 면에서 다르지만 또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책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책은 정답을 주기보다는 힌트를 줄 뿐이다. 책을 쓴 저자 또한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그와 내가 다른 점은 그는 책을 썼다는 것이고 나는 아직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마다 생각하는 것도 글을 쓰는 수준도 다르다. 결국은 저자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일부 녹여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하는 말이 정답일 리는 없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저 저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석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나는 서삼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주위에 이야기한다. 책은 반드시 3번 읽어야 한다. 먼저 책에 있는 글자를 읽고 다음으로 책을 쓴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즉,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8.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100분의 1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도 부모는 살아가며 섭섭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드니 젊을 때 비해 몸은 힘들지만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점차 무르익는다. 연륜이 쌓이니 비우는 법도 알고 배려와 너그러움도 알아간다. 그런 부모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물어보고 공부하자. 그것보다 좋은 교과서가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9. 무식과 유식의 차이.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누구는 소양이 풍부하고 누구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이는 필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뉘는데 게으름이 크게 한몫한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종국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나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세상 만물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모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저 상식선에서만 알도록 하자. 상식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니 배움을 습관화하자. 10.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라. 사람은 평생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5분, 10분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매일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선물 받아도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2시간의 가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흘려보내는 5분, 10분을 아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데 사용해보자. 그렇게 누적된 시간이 실로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항상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전을 하면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100%이다. 11.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해라. 사고력의 기본은 이해력, 소화력, 독해력이다. 독해력이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니 이해력과 독해력은 의미가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기본적으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여 소화시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자연스레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동문서답을 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 독서와 사색을 많이 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굳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짧은 글재대로 된 사설, 논평, 기사도 평소에 많이 읽고 요점을 정리하여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 챕터 2. 사람에 대하여. 1. 좋은 친구를 만나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나이 많은 친구 선배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 후배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이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2. 돈으로 사람을 걸을 수 있다. 요즘은 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채로는 곡식을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걸러내는 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돈을 빌려줘 보면 어떨까? 물론 액수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를 믿고 기다리되 못 받으면 그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큰 것을 얻은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면 그것은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단, 이는 평소에 그만한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부탁을 하는 일들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 좋다. 3. 원수는 잊고 은혜는 갚아라. 원수는 잊고 은혜는 갚아라. 그리할 수 있다면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다. 잊자고 하면 잊지 못할 것이 없고 갚자면 갚지 못할 것이 없다. 좋은 것은 계속 생각하여 더 좋은 생각을 불러오도록 하고 나쁜 것은 쉽게 잊어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걱정이 걱정을 불러온다.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여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것이 좋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과 은혜와 미소를 갚는 일은 잊어서도 미루어서도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대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친절이라 하여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 단,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시기를 잘 따져서 행하는 것이 좋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위 인맥이라고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 없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면 죽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더 충실하고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며 좋은 인연을 선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6. 부고를 알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조사 같은 큰일을 겪고 나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 고마운 사람과 서운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 사람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부고를 알리는 것이 예의인 사람이 있고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의인 사람이 있다. 일면식만 있는 사이에 부고 소식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신뢰되는 일이다.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상대를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연락처에 있는 모두에게 연락을 한 후 부조를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라면 넘겨야 한다. 차라리 알리지 않아서 서운한 것이 낫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리했다고 이해한다면 이내 섭섭함은 사그라진다. 7. 신뢰는 후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면서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거듭해서 한다. 내가 부모라고 하여 생활 습관과 언행을 함부로 하여 자식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의 눈이다.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다면 이를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사계절을 만났는데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12달 동안 믿음을 주지 못한 상대가 한순간에 바뀔 리는 만무할 테니 말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몇 번만 만나보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다. 신뢰를 쌓는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 우선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쌓인 신뢰를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8.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말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은 시간이다. 즉, 일상생활을 할 때 정신과 몸이 모두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깊은 생각이면 더 좋다. 깊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두엽이다. 한마디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뇌 기능 중 인생을 지배하는 뇌인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한다. 컴퓨터, TV,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순간의 뇌는 정지 상태와 비슷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식 수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의식을 조금만 확대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인간관계, 건강, 재산이 바뀌고 더 흥미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색을 할 때마다 나의 의식이 더 넓어지고 크게 변화된다. 더불어 나의 세계가 함께 변한다. 9.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살아가며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다. 공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친다.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지루해한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응시한다. 메모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고 본인 의견을 말한다. 대화를 재밌어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공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멋진 선물이다. 10.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상대의 단점만 찾아 거르다 보면 종국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답답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험담을 일삼는 사람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만날 것이다. 하나 그 모습이 그의 전부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단점이 49%이고 장점이 51%라면 장점으로 단점이 커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이는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 판단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니 각자가 신중히 가려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11. 오래 만나고 싶으면 존칭을 쓰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남이 대접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씨앗에 물을 주어야 싹이 나고 화초가 자란다. 화초가 자라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정작 물조차 주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신보가 아니겠는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뿌린 것은 결국 거두게 되어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해라. 12. 여행을 즐겨라. 먼 곳으로 떠나면 무언가 특별할 것 같지만 몸이 먼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가까이 떠난다고 하여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특별함이 있을 수도 있다. 어찌 멀다고 하여 더 특별하고 가깝다 하여 덜 특별하겠는가. 내가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의 특별함을 만나보자. 그렇게 마주한 시간 속에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만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 이후 장소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켜라. 여행만큼 인생을 배우기에 좋은 것도 드물다. 그런데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하며 인생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여행이 있다. 바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 그것이다. 13.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을 믿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처음 만난 상대를 전부 알 수 없다. 결국 상대의 일부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때 보이는 한 부분이 첫인상일 뿐이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이를 잘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 첫인상으로 상대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언행을 관찰함으로써 상대를 알 수가 있다. 사람의 언행이 누적되면 외부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상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바로 관상이 중요한 이유다. 나이 40이 되면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평소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 마음 씀씀이를 올곧게 갖는다면 그것이 외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챕터 3. 습관에 대하여 1.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나 살아가며 무언가에 망설여질 때가 온다. 명백하게 옳은 일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가 있다. 망설이는 그 자체가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니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이라면 애초에 끊을 필요가 없다. 중독이란 그런 것이다. 애초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기 위해 중독에서 허덕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중독으로 인해 파괴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술과 담배, 사람과 마약,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 모두가 그것에 해당한다. 2. 한 톨의 쌀을 남길 것인가? 한 톨의 쌀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하면 그 벼의 싹은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 황금들판에 고개를 숙인 잘 숙성된 곡식이 된다. 그런 고초를 겪은 한 톨의 쌀은 이내 모가지가 잘리어 탈곡을 거친 후 많은 이들의 손을 지나 우리의 집으로 오게 된다. 이후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밥솥에 들어가서 한참의 열기를 견딘 후에야 비로소 밥으로 완성이 되어 밥상 위에 한 그릇의 밥이 되는 것이니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어찌 소중하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 3. 말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바른 말로 상대도 나도 함께 높이는 지혜를 가지자.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과 편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본인만의 사소한 말 습관과 고집에 따라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쾌하지 않음을 선사할 수도 있으니 보다 적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소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상대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는 것이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 상대를 먼저 존중해주는 것은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아까워하거나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 평소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를 꾸준히 공부하고 말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서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4.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함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고 안주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세상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다. 5. 금주에 가까운 절주를 해야 한다. 술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적당한 양의 술을 곁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과음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과음을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된다. 또한 우리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으로 전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숙취에 시달리며 다음날이 무척이나 힘들어질 수 있으니 부디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다. 6. 유혹에 빠지지 마라.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인생은 온갖 유혹투성이다.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들이 언제나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과 돈, 술과 마약 등 온갖 것들의 유혹이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경우에는 잠시 멈추어 서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이 모습을 훗날에 내가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유혹에 넘어가 나의 명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단, 책의 유혹만은 예외로 하자. 7. 공공재를 절약하라.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내 시간이 귀하면 남의 시간도 귀하고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 나쁘게 길들여진 습관은 고치기 힘드니 애초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살아가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세상에 스스로 얻는 성공이란 없다. 지금 내 삶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았건 간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지금의 내 삶을 만들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나의 재능을 포함해 내가 가진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누기 이전에 공공재를 절약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시작하면 된다. 내가 벌어서 사쓰는 물품이라고 함부로 낭비한다면 공공재는 더욱 값어치 없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한 장의 휴지와 한 방울의 물을 절약하는 습관부터 가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전력은 낭비하지 말고 늘 꺼두는 습관을 갖자. 사소한 것을 아끼고 기본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위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성공의 시작이다. 8.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전통을 만들어라. 유행을 일시적인 것이니 유행을 좇지 마라. 가급적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늘 유행을 좇는다면 남의 인생을 모방하여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행은 언젠가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나만의 철학과 사상은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 늘 사색과 책을 가까이 하며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9.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라.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삶의 많은 것들이 습관으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끝난다. 습관, 참 무서운 것이다.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한다. 가끔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불필요한 습관으로 인해 낭비했던 시간을 제법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인류는 언젠가부터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문명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으면서 왜 시간은 더 모자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빨래는 세탁기가 대신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대신해주고, 먼 길을 오가는 것은 자동차가 대신해주는데 왜 우리는 나날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10. 늘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 사람의 내면은 외면에 걸맞게 나타나는 법이다.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손보는 것이 좋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대부분은 얼굴이다. 구두를 깨끗이 관리하다. 구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 하나 다르게 입는 것으로부터 나의 변화가 시작되니 이것을 어찌 한낱 천조가리로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날개와 같은 옷을 입는다면 내 언행 또한 서서히 변화되어 날개와 닮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외모를 단정히 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나의 언행이 올바르게 바뀌고 스스로가 미연에 조심을 하게 되니 나쁠 것이 없다. 그러니 늘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11.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은 늘 함께 다니며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다윗왕의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떠올리며 매 순간 즐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지나보니 딱히 힘든 일도 아니더라. 그 순간만 잘 견디면 곧 기쁨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결코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잘 웃는 사람이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어보아라.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할 것이다. 일부러라도 웃으면 실제 웃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세상이 나를 위해 웃을 것이다. 화는 성내는 기운을 따라 들어오고 복은 밝게 웃는 얼굴을 따라 들어온다. 챕터 4. 태도에 대하여. 1.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부부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이 섞인 말로 사랑 표현을 애써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연애 시절에는 누가 말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해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 바로 엄마다. 낳고 길러서 시집 장가 보냈는데 이제는 지 새끼, 지 마누라 챙기느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얼마나 됐던가. 시간이 흘러 남은 것이라곤 머리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꽃뿐이구나. 2.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면 재수 없다고 여긴다. 잘난 척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잘나고 못난 것은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조금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서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받는다. 그러니 항상 척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겸손의 미덕을 바탕에 깔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관심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미성숙한 심리 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잘난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아가 미성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신감과 잘난 척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잘난 척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자아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알아준다. 굳이 타인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내면을 채우고 겸손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3. 물건에 대한 집착.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이다. 한 단계 너머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상대의 내면이 보일 것이다. 나 자신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사람은 내면이 부실할수록 명품을 탐하는 법이다. 내 안의 공허함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집착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진다. 사람에 대한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평소 마음 공부를 하며 살아간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건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에 닳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고 평생 쓸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평소 집착을 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만 몸에 지니는 것이 좋다. 4.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면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적용해야 하는 일이니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도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바쁠수록 돌아가고 한 템포 쉬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도 한 템포 쉬어가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 불화가 생긴다. 소나기는 피에 가라앉는 격언이 있다. 그 소나기가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바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5.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소탐대실하다가는 큰 일을 마주한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모든 불화는 늘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불화도 그렇고 친구 간의 오해도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자존심으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으로 인연이 끊어진다. 사소한 것이 싸움으로 번져서 사람이 죽고 사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소한 것은 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을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부디 소탐대실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도 원래라는 것도 없다. 또한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이 상대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고 목숨을 걸었다가는 매일 시비거리에 휘말려 정작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걸어야지 목숨이 몇 개라고 살아가며 쓸데없는 일에 그리도 많은 목숨을 건단 말인가. 스스로가 진정 목숨이 9개인 고양이의 화신이라도 된 줄로만 아는 것인가? 6. 염치가 있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고로 염치가 있어야 한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위를 보면 철면피 같은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쇠로 낚아죽을 만들었는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 조심하는 것이 좋다. 7.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타인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스스로에게는 당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상대의 친절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 친절에는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마음에 언짢은 기분이 싹 튼다. 늘 고마워하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당연히 하되 고마움을 바라지 말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항상 상대의 친절에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서운함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내가 베푸는 친절은 당연히 하되 결코 상대의 고마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고마움을 바라는 순간 내 친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고마운 마음과 당연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늘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8. 현명하게 칭찬하는 법. 칭찬을 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현명하게 칭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살다 보면 상대에게 하는 칭찬에 유독 인색한 사람을 만난다.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것이 사람이라지만 살다 보면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지켜보며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칭찬을 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한비자에 나오듯 칭찬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하고 잘못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반대로 행한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칭찬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무엇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칭찬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칭찬은 듣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칭찬을 하는 이의 인격 또한 올라가기 때문이다. 부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칭찬을 하여 상대와 내가 함께 격이 높아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눈치가 중요하다. 눈치 없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못한다. 9.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다. 하지만 모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외로움의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외로움이 차츰 더해져 심한 우울증으로까지 나를 내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멍 때리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보자. 살아가며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때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10.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마라. 어설픈 단정은 틀림없이 오류를 남기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절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나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고치는 의미에서 사용하거나 앞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조금 나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두고 쓰는 말이 아니고 상대의 말에 절대라는 말을 덧붙여 단정 짓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건 절대 아니야와 같은 말이다. 절대라는 것은 100%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상대는 문맥의 앞뒤는 차치하고라도 절대라는 단어에 본인의 생각이 가로막히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내 반감이 생길 것이다. 상대의 말에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절대를 말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아집이 강한 경우가 많다. 문논리에 가로막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배지에 홀로 떨어져 자식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시기에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다산 관찰집에 수록된 별세 6일 전의 편지가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자식이 살아가며 평생 간직하고 계속해서 읽어내며 삶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산의 마지막 편지도 독자 여러분이 살아가며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으며 인생의 좋은 벗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언 인사이드였습니다.